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광주시가 무안 군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모든 세대에 편지를 보내고 직접 무안에 가서 군민들을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비판을 사고 있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를 수정한 초안 안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습니다.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을 고발하는 안건도 보류됐습니다. 광주시가 5.18 정신 계승을 위해 지난 18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한 가운데 도시철도 이용객이 50%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교육청년국과 통합공항교통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부실하고 부족한 진상조사로 지역사회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비판을 받은 내용을 수정한 종합보고서 초안과 계엄군 고발건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고발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종합보고서는 일부 전원위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제12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 고발안, 다시 말해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집단학살을 자행한 계엄군들을 진상조사위가 고발하겠다는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인터뷰한 결과 집단학살에 참여한 계엄군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9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과 반란, 집단살해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5명과 송암동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계엄군 5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이 중복돼 모두 9명입니다. 확인사살,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이무처형, 이런 반인도적인 학살 행위를 직접 자행한 당사자들의 인정 진술을 좀 확보를 해서. 하지만 전원위원회는 고발을 일단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논쟁과 송암동 사건의 경우 가해 계엄군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다음 전원위 회의 때까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논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 계엄군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는 주남마을 양민 학살건부터 먼저 고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학살된 그 두 분 최수길과 양민석 씨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된 걸 중심으로 먼저 고발했습니다. 진조위는 계엄군 고발건과 함께 종합보고서 초안도 전원위에 상정했는데 국힘 추천위원들의 강력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곡됐다고 평가됐던 권일병 사망 원인과 무기고 피습 시간에 대해 당초 개별 보고서와 다르다며 반발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원위 회의에 두 안건을 수정 보완해 다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국힘 추천위원들이 이번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종합보고서 완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이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도 조금 지나고 있고요. 서해상에서 짙은 바다 안개가 유입됐습니다. 가시거리 보시면 무안의 가시거리 130m 안팎으로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주와 한평의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오늘은 전남 내륙 지역과 광주 시내권에서도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걷히겠고요. 낮 기온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무려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무안 군민들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지지부진한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1년 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호소하며 무안군 설득에 나선 겁니다. 꼭 협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큰절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번 올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이 임박하면서 나온 전라남도의 기조변화에 강기정 시장도 화답하면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은 급물살을 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못한 광주시가 무안 군민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의 중재를 기다리기보다 무안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강기정 광주시장이 쓴 편지를 무안 지역 42,105개 전 세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원탁 K나 3자 또는 의자 해동에 대해서는 지금 기약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약속의 편지 이런 소음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직접 무안에 가서 군민들을 설득할 계획도 잡았습니다. 오는 24일 무안읍 5일장을 비롯해 9개 읍면 전통시장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펴고 무안 군민을 대상으로 한 2차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일단 당사자인 무안군은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산 무안군수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무안 군민들과 저의 입장인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무안군의 완강한 입장과는 달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의 군,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민심도 만만치 않게 높아진 상황. 군민들을 직접 설득하겠다. 광주시의 정면 돌파에 무안 지역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부영그룹이 소유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를 짓기로 한 부지를 수년째 방치하거나 공사 중단을 반복해 10년 넘게 기초공사만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지 외에는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인구 유입도 기대하기 어렵고 입주를 기다리던 상가들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땅에는 커다란 말뚝이 박혀 있고 그 옆으로 포클레인 2대가 움직입니다. 5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760세대를 위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 승인 후 10년이 넘도록 공사는 여전히 기초 단계입니다. 공사 중단 반복에 투자자들은 땅과 건물을 내놨고 상권은 다 죽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건물도 대출, 원리금 등 매월 수천만 원씩 손해를 입어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짓다 말다 계속 반복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이죠. 이 일대 근린 상가가 전부 쑥대밭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군데 이제 남았습니다. 부영주택이 소유한 빛가람동의 또 다른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풀과 나무만 우거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 하나 건너 있는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지난 2021년 나주시가 사업 계획을 승인한 곳입니다. 각각 6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7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놓고 부영은 착공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부영이 소유한 이들 부지가 전부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혁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준공된 후 미분양은 없었고 부영 아파트 입주 대기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주나 타 시도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파트 지을 땅이 지금 부영뿐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빛가람동의 상가
모든 영향이 있다. 부영그룹은 경제 불황과 건설업계 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분양 시기를 조절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고 올해 말 정부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광주와 전남, 나주가 당장의 인구 유입안도 내놓지 못하는데 과제는 산적하면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HD 현대사무 하청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예고하면서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이 원청에 고용을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3개 단체는 어제 HD 현대사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하청업체 2곳이 다음 달 폐업을 예고해 노동자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들의 근속 보장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 병충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마늘 쪽이 자잘하게 갈라지는 벌마늘에 대해서는 재해가 인정됐는데 양파와 보리 등 다른 작목에서도 생육장애 현상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 해제면에서 50년 넘게 농업을 하고 있는 이복재 씨.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던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늘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늘 쪽이 자잘하게 갈라지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벌마늘. 급격한 기온 변화와 일조 시간 부족 등 이상 기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이자 성장이 된 걸로 봅니다. 차우지가 이렇게 날씨가 안 따스할 때는 이자 성장이 안 됐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2,000평을 해놨는데 종잣값도 못 건지게 생겼어요. 다행히 마늘 2차 생장 피해는 재해로 인정받아 복구비 지원을 앞둔 상태.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타 작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년 전 귀농에 양파를 생산하고 있는 박춘영 씨. 지난달까지 멀쩡하던 양파가 갑자기 녹균병과 잎마름병 등으로 병들어 올해 수확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3, 4일 사이에 양파가 잎이 다 이렇게 노고가 돼버렸죠. 병이 와버리는 거죠. 밭에 나오기가 싫어요. 네. 왜냐하면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전남 양파 재배지 4,800헥타르 가운데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1,000헥타르로 20%가량. 대부분 무안과 신안 지역으로 피해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민단체들이 양파와 시설 원예작물에 대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4개월 동안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하고 일조량은 부족했던 만큼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라는 겁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평년 일조 시간은 190시간인데 올해는 158시간으로 약 17% 정도 일조 시간이 적었고 평년 강수 일수는 6일인데 올해 강수 일수는 12일로 평년 대비 2배 정도 강수 일수가 많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9일 정부에 건의한 양파 생육장애 피해 재해 인정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 인건비 상승과 쌀값 하락에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확산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5.18 정신 계승을 위해 지난 18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한 가운데 도시철도 이용객이 50%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지난 18일 1호선 이용객은 6만 542명으로 올해 같은 요일 평균치보다 46.1% 많았습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이번 대중교통 무료 사업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세빛콜은 제외됐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가 인구, 교육,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과 복합 쇼핑몰 건립, 영산강 Y 프로젝트 등 현안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자 조직을 개편합니다. 교육 청년국을 신설해 산업을 기반으로 인재 양성과 대학 혁신을 추진하고 저출생 일자리, 주택, 교육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인구정책 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공항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공항교통국을 개편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혁신단도 출범합니다. 광주시의 조직 개편안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의제는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다 최근 들어 그 동력을 잃어버렸는데요. 대구와 경북은 시장과 도지사가 대구 경북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은 필수라며 로드맵까지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철우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 계정에 대구 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해 500만 명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되며 중복되는 기관들의 통폐합과 복잡한 행정체계의 단순화로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를 2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홍 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던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다행이라며 SNS에 찬성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서는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대구 경북 통합할 때 경찰이라든지 교육감 선거라든지 자치권을 완전 통합해서 완전 자치를 해야 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학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산업단지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완전 분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대구 직할시 또는 광역시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2019년 대구 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미 정한 이름이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때도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성이라 하고 미국은 주라 하거든요. 그래서 도라는 이름, 시라는 이름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2019년에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연구 실적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로 TF팀을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시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26년 지방선거 때는 대구 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대구 경북 통합이 이제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막판 통과 여부가 가장 논란인 법안이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 법안입니다. 영광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만큼 법 통과 여부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5기. 여기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만 매년 800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용 후 해결료를 영구 폐기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원전을 일시적으로라도 운영을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특별법이 시작이다.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부지를 찾자는 게 특별법의 골자입니다. 여야가 발의한 3가지 법안 모두 일단 원전 지역의 핵폐기물을 임시로 두는 부지 내 저장 시설을 전제로 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 이 시설의 용량입니다. 원전 수명이 연장되면 핵폐기물 저장량도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운영 기한이 아니라 최초 설계 수명만큼만 저장하도록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원전이 있는 지역의 입장에선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문제의 핵심은 반출 시기입니다. 원전 지역에 저장해둔 핵 폐기물을 언제 영구 방패장으로 옮겨 묻을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부산과 울산 같은 원전 지역이 영구 방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핵 폐기장을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부산 시민들한테 폐기원전 밀집도 1인데다가 핵 폐기장까지 떠안게 되는. 지역사회와 탈핵 단체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뒤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 이달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엮여 통과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진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요즘 농촌이 난데없는 퇴직금 공방으로 시끄럽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몰래 일하던 외국인이 그만둔 뒤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있고 퇴직금 미지급 역시 불법이다 보니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순창에서 산란개 농장을 운영 중인 한 농장주. 지난 2년간 일하던 외국인 부부가 최근 그만두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이 떠난 방에는 세면도구 선물 세트와 사용하던 양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한국인 법무사 사무소 관계자의 전화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던 터라 퇴직금 지급은 생각도 못했다며 분통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집에서 일했던 불법 체류자들이 그 퇴직금 관련돼갖고 받고 싶다고 그랬다고 받고 좀 당황해갖고 반값도 받지 않고 월급 220만 원씩에 음식까지 챙겨주며 같이 일하던 외국인들이 뒤통수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해줄 만큼 해줬다는 농장주는 법에 멍해를 지더라도 퇴직금을 줄 마음이 없다는 입장. 이제 내국인 고용은 꿈도 꿀 수 없고 불법 체류 외국인도 믿을 수 없다며 아예 산란개 농장을 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고마운 생각이 있었을 텐데 차라리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겠다 그러겠어요. 현행법상 누구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역시 엄연한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용한 퇴직금 요구가 횡행하는 겁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되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제발로 찾아갈 리 없어 잡힐 염려가 적은 것도 현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퇴직금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법률 브로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농가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30%인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포기하고 간 건데 30% 주고 그러면 70%는 남잖아요.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적발된 가운데 불법 고용주도 4,600여 명, 취업 알선 브로커도 40명이 적발될 정도로 위법은 만연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외국인과 절대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갈등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최근 제주도 인근에서 유해 해양 생물인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돼 전라남도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제주도 인근에서 괭생이 모자반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난 2일부터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지역에 유입되거나 피해 발생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진도와 신안 등에서 괭생이 모자반 74톤이 유입돼 전라남도가 54톤을 수거하고 처리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도 조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짙은 바다 안개가 유입됐습니다.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무안의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보성에서도 300m 안팎의 가시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짙은 안개가 끼게 했고 오늘은 전남 내륙과 광주 도시권에서도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른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6도 안팎,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낮 동안 더위도 여전하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진 1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오늘 곡성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